일단 안철수 대표의 페북글을 하나 볼까요? 7월 1일 페북글입니다. 최고회의 모두 발언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추진 발표가 나온 지 2달이 다 돼 가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산업정책에 대해 한 말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세계의 흐름을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세계의 흐름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게 왜 간단해요. 무엇이 상품이 되고 무엇이 사람들이 생활에서 받아들일까 아닐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핸드폰이요.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이렇게 쫙 확산해서 쓸 것인가, 매니아들만 쓰고, 스마트폰을 매니아들만 쓰고 계속 그냥 통화 용도의 핸드폰이 위주가 될 것이냐, 그렇게 봤던 LG는 폭망했고 그렇게 봤던 LG는 폭망했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거라고 봤던 삼성은 버텨냈죠. 이게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정말, 그때 LG한테 피처폰이 좀 더 오러갈 거라고 어디서 보고서를 냈더라. LG한테 그렇게 보고서를 써줬던 미국의 컨설팅 회사가 어디였더라. 걔네들은 진짜 돈 받고 LG 망하게 한 1등 공신들이야. 자, 지금요,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세요. 전 세계적 흐름 중에서 하나가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타 등등 뭔가가 여러분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최종적인 상품 시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 최종적인 상품들이 전부 다 의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는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한다. 반도체는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한다라는,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성공할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로 퍼질지,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로 될지, 공유자동차가 어떻게 될지, 플랫폼이 어쩌고 저쩌고, 뭐 드론이 어쩌고 저쩌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게 있다. 반도체 수요는 폭발한다. 맥킨지 1000억짜리 컨설팅이었나요? 네. 주식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그런데 문제는요, 전 세계가요, 미국은 반도체에 5년간 59조 원을 직접 지원하는 법, Chips for America 액트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요, 현재로서요, 반도체와 관련돼서 있잖아요. 반도체와 관련돼서 설계는요, 미국이 아직도 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영국 애들이 피식 ARM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하죠. 그런데 반도체 설계를 한 다음에 생산을요, 그걸 생산하는 게 파운더리, 트랜지스터를 다다다다다다다닥 여기다가 도면에 따라 이 진짜 찍어서 설계하는 그 파운더리를 미국이 잠깐 외면했죠. 심지어 인텔은 자기가 인하우스로, 그러니까 설계도 하고 파운더리다, 팹도 운영하고 파운드리도 운영하는 그걸 다 인하우스를 다 했는데, 인텔이 얘네들이 지금 파운드리에 약간 문제가, 아이고 우리가 이게 7나노, 아이고 뭐지,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미국이 자신들 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그냥, 메모리 반도체 그런 거는 일본이나 한국 니네가 먹고 우린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이렇게 먹을 거야 했다가 미국이 아이코 이거는 너무 커지네, 그러면서 미국도 드디어 칩스 포 아메리카 프로젝트를 59조 원짜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200조를 들여서 반도체를 따라잡네, 막 이거 우리가 경계했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반도체가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 그런데 또 치고 들어온 나라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요. 일본은 TSMC와 파트너십을 한다고요. TSMC가 일본 내 연구시설을 짓는데 자금을 지원해. 대만과 콜라보로 반도체 사업 부흥에 나선다. 한때 일본 반도체가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쫙 깔려 있었고, 지멘스 끼어 있고, 독일 지멘스 정도 끼어 있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이 순위 밖에 있다가 이렇게 살짝 걸치는 그 정도였는데,
일본 파나소닉, 도시바 뭐 다 어디 갔나?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TSMC랑 손잡는다고요. TSMC가 파운더리를 하는데, 파운더리를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도면 그리고 기타 등등 다 하니까 이 기술과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고. 일본이 TSMC랑 같이 가면서 뭐로 치고 나올 수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를 치고 나올 수가 있다고. 지금 낸드 프레시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멈, 오케이 뭐죠? 인텔 메모리, 뭐 인텔에서 엄한 짓을 한번 했지만, 옵테인 메모리. 이게 인텔 옵테인 메모리가 여러분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D램과 메모리의 역할을 동시에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장 장치도 아니고 D램도 아니고 가격만 비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기억 장치가 보조 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우리가 그렇게 나눴었다고.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긴가요? 여러분 컴퓨터 하드디스크 딱딱딱딱딱딱딱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우리가 플로피 디스크 쓰다가 하드디스크 나왔을 때 어머 너무 빠르다 그랬었다고. CD롬 이런 게 다 보조 기억 장치죠. 주기억 장치는 D램을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데, 그거는 컴퓨터가 끄면 휙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장점은 빠르니까 일단 D램에다가 자료를 넣어놓고 계속 거기서 팍팍팍팍 빨리 처리한다. 이게 이제 컴퓨터의 기본이잖아요. 물론 CPU 안에 캐시 메모리라는 게 더 빠르지만. 근데 지금 애플은 M1에서 M1 그 칩에서 캐시 메모리와 이 D램 사이의 경계가 그러면서 이게 인공지능 칩이야, 뭐 인공지능 뉴런 칩이야, 뭐 이런. 지금 이게 시장이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거하고 캐시 메모리, D램, 보조 기억 장치, 이 경계가 지금 막 무너뜨리려고 막 지금 난리가 되고 있어요. 빠르고 휘발성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은 우리는 주기억 장치 있고 D램 있고, 우리는 낸드 프레시 메모리를 쓰고, 낸드 프레시 메모리가 하드디스크에서 낸드 프레시 메모리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우와, 이거 여기도 지금 낸드 프레시 메모리 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와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낸드 프레시 메모리 이렇게 돼 있었던 걸 이제 점점 이제 메모리 이 원칩에 지금 GPU, 옛날엔 코프로세서라고 불렀죠. 그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메모리까지 다 통합하고 속도를 급진적으로 빠르게 하는 이런 지금 칩을 만들려고 세상이 난리가 났다고.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할 때 AP 프로세서, 이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거 나오고 할 때, 이게 모뎀이 CPU 안에 들어간 게, 이게 모뎀이 여러분, 이것도 모뎀이거든. 전파 받아가지고 우리 이거 기에다 이걸 바꿔주잖아요. 퀄컴이 모뎀과 CPU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GPU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CPU하고 이렇게 모뎀을 합쳤을 때 우리가 그랬는데, 거기다 이제 GPU 합쳤죠.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까지 합쳐지고 있죠. 그리고 이 AP 프로세서가 자동차 산업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 이런 AP 프로세서가 여러 개 쓰인다. 그리고 그 여러 개 쓰인다 해서 분산으로 한다. 그래서 자동차 바퀴 굴러가는 것도 지금 1, 2, 3, 4, 4개 전기 자동차에서 모터 하나, 둘, 셋, 4개를 잡고 자동차 바퀴를 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지금 골 때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은 미국이 반도체 연간 59조 원을 따라박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님이 얘기해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은 바라지 않고 자기 돈으로 투자하겠다는데 그것 하나 못 도와줍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직접 지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설 투자, 세액 공제하자는 것까지 따진다면 이건 하지 말자는 소리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시시각각 살피고 경쟁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는 선진국들도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 여당 무슨 배짱이냐.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쌀인 반도체에 대한 무한 경쟁에 돌입했는데 세계의 흐름과 이름도 모르고 철진한 논리로 발목을 잡는 여당은 우리나라 정당이 아니라 달나라 정당인 것 같다. 그리고 뭐 WTO 때문에 이제 여러분 미국이 반도체 아까 59조 나왔지만 배터리, 히터리, 의약품, 미래 유망 사업에 미국이 5년간 때를 붓는 돈의 규모가 280조입니다. 미국이 여러분 트럼프를 통해서 반성한 게 있어요. 뭐죠? 제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유통과 금융만으로는 정치적 불안정이 끝을 달리게 된다는 거죠. 금융과 유통이 드라이브를 건 경제성장은 제조업 없는 경제성장은 사회적 양극화를 극단화한다는 걸,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미국이 알았다고. 3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그렇게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거라고. 사람들의 일자리. 자, 그러면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다른 나라들은, 근데 미국이 우리가 먹을 거 하고 딴 나라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이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경쟁을 하고 세계 1등이 되면 인정을 받는 시스템 아니에요. 이 글로벌 가치체인 이 자체가 미국과 동맹국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 체계는 간단합니다. 네가 그 분야에서 설탕을 만드는 걸 1등을 하든, 응? 석유를 캐는 걸 1등을 하든, 응? 반도체를 1등을 하든, 뭐를 니네 나라가 특화된 비교 우위에 확실한 우위가 서 있는 무엇을 1등을 해. 그래서 그거에 특화된 나라가 돼. 그게 부가가치가 낮으면 니네는 가난하게 살 거고, 니네가 특화된 게 부가가치가 높으면 부자로 살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와중에 무엇으로 특화돼서 경제 수준을 누릴 것이냐, 고민을 빡세게 해야 될 겁니다. 미국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WTO 뭐 보조금, 미국이 이렇게 우회를 하는데 우리도 이거 미국 따라해서 보조금 우회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정부가 주도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한시바삐 제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촉구한다. 저는요 안철수 대표 좋아합니다. 안철수 대표 좋아하는데 뭐 무르다 뭐다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하는데, 이 와중에 이거 누가 본다고? 지금 이 얘기해봐야 누가 보고? 정치부 기자들이 이게 정치부 기자들이 아니라 산업부 기자들이 보고 기사를 쓰는데 우리나라 언론 카리텔이 골 때려서요. 정치인이 저런 얘기를 하면 정치부 기자들은 안 써요. 기사를 외면해버린다고. 산업부 기자들이, 야, 나 안철수 대표랑 산업부 기자가 인터뷰한다. 우리 나와바리에 있는 사람이야. 뭐 정치적인 정부적 감각이야 어쩌고저쩌고 다들 뭐라고 하는 건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 정치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누가 있냐. 그리고 이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게 왜 안 되냐. 그러면 이런 게 토론회에서 이렇게 테이블로 오는 걸 나머지 후보들이나 기타 등등, 야, 저거는 우리 모르는 얘기고 안철수만 아는 얘기야, 보이콧. 지금 안철수 대표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요. 역사투쟁을 하고 있는 저는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얘기해요. 윤석열과 안철수는 서로 보완적 관계다. 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합니다. 둘이 협력 관계를 가져라. 정치 논리만 판을 치는 한국 정치에서 좌우의 진영 논리 속에 정치가 매몰되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지 좌우의 정치 논리 속에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많이 괴로워합니다. 저는 특히 산업정책 관련된, 저도 문과생이고 뭐 제가 뭐 컴퓨터 좀 깨작거리고 뭐 이런 비즈니스 뭐 좀 한다고는 해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치인들을 보고 이제 대한민국 이 공론의 장, 아까 윤평준 이 정치 공론의 장을 보다 보면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산업정책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이 인간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 정말 한심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심한 수준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 기사를 보고 정치면 기사를 보고 쭉쭉쭉 보고 대한민국 정치 토론회를 다 보세요. 정말 한심한 수준이란 거. 이런 정도의 얘기는 안철수가 이렇게 화두를 내밀면 누가 이걸 디스를 하든 뭐를 하든 치고받고 하면서 전선이 생기고 이거에 대한 논란이 생겨야 되는데, 정부 여당을 비판해도 정부 여당이 아이고 여러분들이라도 안철수라는 사람을 좀 지켜봐 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냥 이렇게 패대기 쳐지기에는 컨텐츠가 많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 입장에선 이런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고, 안철수 대표님도 이런 얘기를 처음 했대. 정치하면서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사람은 유재일 대표가 처음이에요. 둘 다 중도에서 개고생하고 있는 거지 뭐. 아이씨. 여러분 화이팅.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